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포스코 DX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 자, 포스코 DX가 오늘 1%대 강세 구간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뭐 축하한다고 이야기를 드리기는 조금 그래요. 왜 그러냐면 지금 횡보하는 구간이 조금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스트레스 받거든요. 근데 기술적으로 그쵸? 역헤드 앤 숄더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인 내용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하락했었던 구간이 있죠. 물론 이 고가 구간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정 구간은 그쵸? 이 8월 달부터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었던 이 상황에서 그쵸? 몇 프로가 상승했습니까? 쭉 그어보면 그쵸?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 한 100% 정도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요 정도의 조정은 인정을 해야겠죠. 근데 그 이후에 그쵸? 시장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가격 조정이 더 나왔고 다시 회복 구간이 빨라졌는데 그 빨라진 구간에서 여기서 있죠. 공매도에 대한 중지가 그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횡보 구간을 거치고 있는데, 자, 상대적인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에코프로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포스코 DX가 원래는 2차 전지 공장에 대한 좀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쵸? 그 포스코 그룹 내에 속해 있으니까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양극재 생산 공장, 그리고 홀딩스에서 하고 있는 그 제철소에 대한 공장, 그쵸? 그런 부분에 대한 스마트 팩토리화를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2차 전지 관련된 모멘텀으로 인해서 시세가 굉장히 크게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쵸? 4월 달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사실상 가파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가격 부담이 있기는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가격 부담이 있는 상태에서 자, 1년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에 대략 한 10배 정도의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최소한의 이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고, 이제는 더 이상 2차 전지와 관련돼서 저 주가를 이해하고 해석할 필요가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이미 자 보세요.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그쵸? 고가를 형성해서 횡보 구간을 거치고 있죠. 그러면 이 구간에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고요. 이 매물 소화를 거치고 있는 과정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쵸? 2차 전지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에코프로는 이미 넘어졌습니다. 여기서 회복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포스코 DX는 아직까지도 자, 고가 구간에서 가격대를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2차 전지 공장 건 말고도요, 다른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시장의 판단이에요. 물론 이게 어느 정도 수준에서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할 건 모릅니다. 몰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시장의 판단을 믿자. 그 시장의 판단이 돌파하는 시점입니다. 돌파하는 시점. 이미 여기 요 날이죠. 11월 6일 날 공매도, 그쵸? 공매도 금지가 되면서 시세를 크게 한번 발생을 했고요. 이 구간에서 고가 매물은 소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정의 폭이 그렇게 크지 않죠. 조정의 폭이 크지 않다는 건 이 구간은 단순 눌림목에 지나지 않고요. 그리고 여기서 돌파하는 구간에서 정확하게 공략을 한다면 내가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도 있고요. 지금 여기서 횡보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크게 스트레스를 받을 부분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지금 포스코 DX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집중해서 보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요, AI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딱 한 가지로 줄여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기업 측에서는요, 스마트 팩토리가 굉장히 큰 메리트로 다가올 거예요. 뭐 법적인 내용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물가가 올라간다. 그쵸? 물가가 올라가면 경기가 다운된다. 근데 경기가 다운됐을 때도 인건비는 올라간다. 그쵸? 근데 스마트 팩토리로 전환하는 시점부터는 생산성이 대폭 증가하죠. 쉬지 않으니까. 그쵸? 물론 중간중간 뭐 수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교체해 가면서 사용하는 거고, 그리고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그쵸? 초기 투자 비용이 들어가겠지만 초기 투자 비용 이후에는 장기적으로 생산성 증가, 그쵸? 그리고 비용에 대한 감소가 동시에 갖춰져서 이뤄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자, 일단 첫 번째, LG전자와 포스코, 그쵸? AI 자율주행 로봇 무인 진단 실증 완료, 그쵸? 자, 요런 내용이고, 물론 요것도 공장 내에서 운행이 되는 그런 로봇입니다. 자, 그리고 요것뿐만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LG전자 포스코, 그쵸? AI 자율주행 로봇, 그쵸? 아까랑 같은 내용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게, 자, 보세요. 포스코 DX와 이노룰스, 스마트 팩토리, 물류 자동화, 맞손. 자, 그러면 앞으로 수요가 계속된다는 겁니다. 수요가 계속된다는 거고, 무엇보다 제가 자, 관련된 종목을 한번 볼게요.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오늘도 15%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포스코 DX보다 강해 보입니다. 자,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매물대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포스코 DX도 신고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매물대가 뭐 크게 뭐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는 그렇지만 아래를 보여지잖아요. 아래를 봤을 때는 10배 오른 상황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쵸? 아찔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 고가에 대해서 그쵸? 안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그 기간 조정이 필요한 거고 그거 외적인 다른 악재는 전혀 없다. 자, 수급적인 부분도 있어요. 뭐 지금 공매도가 막혔지만 공매도가 계속해서 나오는 종목이라도요. 기업 자체가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갖춰지잖아요. 그럼 미래의 가치를 반영해서 주가는 무조건 올라갑니다. 무조건 올라가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횡보하는 요 구간은 이해를 하자. 그리고 에코프로나 뭐 포스코 퓨처엠이나 요런 쪽 있죠. 요런 쪽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비싸요. 왜? 2차 전지 관련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관련된 모멘텀 외적으로도 다른 부분까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두산 로보틱스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는 건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는 게 뭡니까? 주가가 먼저 반영한다고요. 주가가. 그래서 지금 포스코 DX에서 중요한 건 철저하게 가격으로 인해서 내가 매매 관점으로 보자. 하지만 보유 기간을 최대한으로 줄이자. 자, 예를 들어서 단기 상승이 나온다면 어디가 끝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최소한의 확인 요 정도에서 매도를 하더라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가격을 잡는 게 첫 번째라고요. 그쵸? 포스코 DX가 나빠서 파는 게 아니라 그쵸? 단기적으로 상승이 100% 나왔는데 나는 한 80% 정도 먹고 빠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한 70% 80% 먹고 난 빠지고 한 2달 3달 정도의 횡보 구간 그냥 다 패스하고 그쵸? 고가 돌파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내가 매수하는 구간 다시 잡고 이런 식의 매매가 가장 효율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단타를 하라는 게 아니라 저는 장타, 그쵸? 장기 투자를 3개월 안쪽으로 잡았으면 그게 가장 이상적인 투자 방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얼마에 매수하는지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 어느 시점에 매수하는지가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근데 그 시점이 가격 외적인 내용으로 인해서 무언가 뭐 특이점이 발생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내가 시점을 잡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해서 파악이 돼야 되고 이건 어떤 종목이든 동일합니다. 그리고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를 거치지 않고서는 그쵸? 이런 큰 시세, 그쵸? 대시세를 거쳐갈 수가 없다. 그리고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 이후에 방금 전에 보셨다시피 포스코 DX 같은 대시세 구간을 접어듭니다. 이건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요. 포스코 DX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삼성전자 마찬가지고요. 코스닥 잡주까지도 모두 다 동일합니다. 그쵸? 요 내용 말고는 특이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매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도하지 말고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으로 설정을 하세요. 그쵸? 하지만 단기 보유 전략 2주 안에 내가 나올 수 있는 전략을 만들자. 그리고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자금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종목군을 나누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포스코 DX와 함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게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왜 그러냐면 변동성 측면에서 그쵸? 보유 기간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이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고가 대비해서 그쵸? 큰 폭의 하락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나누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가는 종목을 가지고 이익 실현을 토대로 DX나 아니면 DX가 먼저 움직였을 경우에는 그 관련주를 지속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자금이 계속해서 회전이 되잖아요. 이 구조를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철저하게 보유 전략으로 연결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건 어떤 종목이든 다 동일하다. 왜 신고가를 거쳐가니까. 자, 그래서 제가 요 내용까지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너무 긴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19페이지에 걸쳐서 준비를 해왔고요. 자, 이렇게 준비를 해온 만큼 자, 만든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포스코 DX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최소한의 성의입니다. 최소한의 성의. 돈 안 받아요. 돈 안 받고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포스코 DX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세요. 돈 됩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분할하는 방법도 생각해보자. 왜? 내가 분할하는 과정에서 다른 쪽에 투입이 되는 게 아니라 그쵸? DX와 관련된 그쵸? 로봇이나 AI 쪽으로 분할을 했을 때 상대적으로 그쵸? 조금 유연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런 부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런 내용까지 제가 상세하게 담아놨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드린 내용의 핵심 사항은 효율을 높이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가긴 간다. 왜? 안 갈 종목이었으면 벌써 떨어졌어요. 벌써 떨어졌는데 가긴 가는데 그 가는 과정에서 무슨 이야기가 생겨요? 효율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 효율을 높이는 작업에서
대비해서는 단기 매매만한 게 없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전에 계속 말씀드렸죠.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발생한다고. 지속적으로 신고가 종목은 발생을 하고요. 그 신고가 종목에서 내가 어떤 종목을 공략하느냐에 따라서, 그쵸? 신고가 종목을 구분해서 그 신고가 종목을 내가 어떻게 공략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쵸? 계좌의 상황은 상당히 바뀔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면 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리기는 하지만 시가 매매만 딱 보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11월 24일, 그쵸? 오늘이죠. 칩스앤미디어 8시 44분에 매수가 됐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그리고 비메모리 종목이고요. 자, 요 내용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이렇게 오늘도 10%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고가 15%, 그쵸? 종가 10% 이렇게 마감이 됐는데 시가 대비해서 10% 상승해서 매도 완료가 되었고요. 제가 왜 매도 완료라고 말씀드리냐면 저는 여기 장 시작 전에 종목이 나가죠. 장 시작 전에 나가는 종목 모두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장가라고 얘기가 된 만큼 시초가에 잡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신고가 매매만을 공략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단기 수익 당연히 가능하고요. 왜? 돌파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니까. 만약에 여기서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건가?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런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면 이렇게 시가의 공략 자체를 못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주된 내용은 단기 매매를 계속해서 내가 이어가는 과정에서 보유하는 종목, 그쵸? 베이스로 깔고 가고 있는 종목, 그쵸? 포스코 DX 같은 요런 종목을 보유해서 가자. 하지만 효율을 높이기 위한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런 부분은 신고가에 있고요. 그쵸? 강프로의 소통방에서 신고가 종목을 계속해서 공략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도 10% 수익에 성공을 했습니다. 만약에 보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쵸? 시초가인 경우에도 그런 경우는 상한가 마감이 됐을 때, 상한가 마감이 됐을 때는 다음날 갭을 위해서 보유해서 넘어갑니다. 근데 상한가 마감이 안 됐기 때문에 한 10%의 수익에 만족하고 끝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 신고가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하루에 5%, 10% 이런 식으로 단타 매매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고 제가 딱 1000분까지만 받도록 할 테니까 입장 방법은 당연히 무료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참여라고 문자 보내세요. 돈 됩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초대 링크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지만 지금 포스코 DX가 상당히 지겨울 겁니다. 그런 지겨움을 이겨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그리고 모멘텀적으로도 전혀 매도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지루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 중에 탄탄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그쵸? 이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아예 이동하자 그게 아니라 시세가 나오는 측면으로 인해서 내가 계속해서 공략할 수 있는 상황, 그쵸? 유연한 사고를 가졌을 때 수익이 더 커질 수 있다. 그쵸? 왜? 괜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니까.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